빅테크 기업 쪽은 이번 CES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CES 자체가 원래 이제 물건이 사실 많이 나와요. 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다양한 어떤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존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통합해 가는가, 이쪽이 조금 더 볼 게 더 많은 그런 쇼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제스런 같은 경우엔 내년이 AI가 물리적인 제품에 통합돼서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예고가 좀 된 건 있어요. 이제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정지훈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그 연말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촬영일 기준으로 하는군요. 그렇죠. 연말 저희가 촬영일 12월 31일에 마지막 날 촬영하고 있습니다. 왜 급하게 모셨냐면 CES 가시기 전에 저희 한번 좀 얘기 좀 해주고 가세요. 이렇게 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출국 가시는 거죠? 네, 다음 주에 출국해요. CES 네. 가시기 전에 저희 한번 좀 CES 이야기를 좀 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근데 CES가 뭐예요? 컨슈머 일렉트로닉 쇼의 약자예요. 컨슈머는 소비자, 그렇죠. 그리고 일렉트로닉스 하면은 이제 가전제품 가전. 뭐 이런 뜻이고, 쇼니까 원래는 이제 소비자 가전, 진짜 뭐 소비자 가전 하면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냉장고. TV, 냉장고, 그다음에 휴대폰. 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게임기.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CES 쇼의 기존 연설을 옛날에 많이 했어요. 엑스박스 뭐 이런 것도 네, 발표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런 기기들을 주로 발표하던 곳이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T 기술이 이제는 뭐 가전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산업 카테고리로 분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CES쇼가 단순히 가전을 중심으로 하는 소비자 가전 중심의 쇼가 아니고 전 세계 미래 기술을 볼 수 있는 뭐 그런 쇼로 약간 좀 위치가 좀 격상됐다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뭔가 조금 바뀐 것 같다. 그러니까 네네. 과거에는 그냥 뭐 가전제품 잘 만들었다. 그래서 뭐 야 TV가 뭐 이렇게 커 뭐 이런 거 네네네. 얘기하다가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뀐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 박사님은 CES 언제부터 가셨었어요? CES를 옛날에도 한두 번씩 갔었고, 뭐 그렇게 매년 가는 쪽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AI 전환이 굉장히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해이기도 그쵸. 하고, 네. 몇 년마다 이렇게 큰 덩어리가 나올 변화들이 가능성이 있으니까. 있는데, 네. 올해가 약간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제가 또 더밀크하고 같이 또 도와줘야 되는 이제 VIP 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 실리콘밸리에서 행사도 한 2개 있고 해서 여러 개 겸사겸사. 네, 겹쳐져가지고 네. 이번에는 가야 되겠구나 직접.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시는 가게 동안에 됐죠. 아마 이제 가시기 전에 준비를 좀 하시고 있으실 네네네네. 것 같은데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나 이번에는 좀 이거 좀 재밌을 네. 것 같다.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주로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을 중심으로 해서 AI 서비스의 인프라를 닦는 거라 그럴까요? 이제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지어서 서비스를 하기 위한 어떤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그 다음에 유료화가 가능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들이 여러 회사들한테서 나온 게 올해의 어떤 전반적인 틀이었잖아요.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 빅테크 생각하면 되나요?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서버를 크게 지어가지고, 그쵸. 보통 이제 AI 서비스 같은 거 할 때 조그만 서버해서 한두 개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니까 인프라를 거대하게 지어서 엄청 그 다음에 이제 AI 자체도 학습도 그렇고 추론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들어가거든요 원래. 네네. 네, 그래서 그 하이퍼 스케일러, 그러니까 굉장히 초거대 엄청 큰 거. 크게 데이터 센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런 애들. 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거 1, 2, 3위 하면은 이제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하고 이제 얘네들을 제일 꼽죠. 네네. 네, 그 이외에도 이제 메타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전 세계 대상의 서비스를 하니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얘기를 하죠. 네, 이 회사들이 돈을 엄청나게 때려 박아가지고 네네네네. 이제 막 그냥 와 우리가 생각하는 큰 그런 데이터 센터를 짓는 그런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렇죠. 데이터 센터 짓고 서비스까지 기본적으로 시작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AI를 연결해서 뭔가를 바꾸기 위한 토대, 파운데이션을 오래 깔았다. 인프라를 깔았다. 그렇죠. 예. 인프라 깔고 서비스 시작할 어떤 첫 번째 단계 정도 시작했다. 이렇게 올해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비유하면 어떤 거가 한 걸까요? 인터넷으로 케이블 뭐 이런 거. 그렇죠. 인터넷으로 비유를 하자면 인터넷에서 제일 처음 이제 기술적으로 시작된 게 뭐냐면은 웹브라우저
웹브라우저 관련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아. 그다음에 웹서버 기술이 나와서 웹이라고 하는 것을 서비스하기 위한 인프라가 처음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초기 인터넷 같은 경우에 웹이 이제 활성화됐을 때는 네네네. 전화망을 이용을 했었어요. 아, 맞아요. 전화망이 먼저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전화망은 이게 그림하고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아주 쉬운 인터넷의 서비스를 접근하기에 너무 느리죠. 너무 느리니까 통신 인프라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아, 그 기억나요. 그냥 그림 하나 다운받는데 띡 그렇게 됐었죠. 그랬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기술은 좀 먼저 오긴 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프라를 깔기 위한 시간이 좀 더 필요했죠. 근데 그거에서 한국이 제일 빨랐죠. 그때. 초고속망을 깔아갖고. 초고속망 깔아서 2000년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때 닷컴 빨리. 시대에 좀 초고속 인터넷망을 하면서 비교적 빨리 적응을 하게 됐었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는 웹서버하고 웹브라우저 같은 기본 기술들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때 이제 초고속망을 까는 것하고 비슷한 단계가 데이터 센터를 지금 까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한참 진행 중인 거죠. 그러니까 막 이제 초고속망을 막 깔아서 모두가 지금 초고속 인터넷망을 하진 않았는데 그때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은요 초고속망을 제일 먼저 한 데가 하나로통신이 제일 먼저 시작을 네. 해요. 그 다음에 이제 KT가 메가패스란 걸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하나로통신 같은 데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가 먼저 개통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제일 빨리 개통된 데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게 먼저 개통이 된 다음에 한 2년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 전국에 사실상 거의 다 초고속망이 저렴하게 다 깔리게 되거든요. 그 시기 같아요, 지금 딱. 그러니까 딱그 초고속망이 막 깔려갖고 누구나 쉽게 AI를 이제 쓰고 뭐 이제 인터넷을 쓰고 이렇게 넘어갔듯이 AI가 이제 쫙 인프라가 일단 깔려야지 그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초기긴 하지만 그때 이제 그 기본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전자상거래에 이제 기초가 되는 PKI 이제 지금 공인인증서 뭐 이런 게 다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인증 관련된 인증이라든지 또는 암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숫자가 왔다 갔다 하지만 돈으로 거래가 왔다 간 가능하다. 거 치고. 그쵸. 사실은 이게 인터넷이 통신 관련 기술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돈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강력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결합이 돼 있었어야 됐거든요. 그쵸. 근데 그 기술이 처음 도입이 되고 이런 것이 초고속 인터넷망 깔리기 전에 이제 우리 뭐라 그럽니까? 전화망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한 그 중간 언저리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이거 좀 쉽게 연결하겠다고 원클릭이라고 하는 기술도 있었어요. 원클릭은 뭐냐면 사실은 그 당시에는 지금이야 그냥 인터넷 컴퓨터 키면 인터넷 바로 접속이지만 그 당시엔 인터넷 접속을 하기 위해서 전화망을 연결해야 되니까 맞아. 그런 거 있었던 여러 것 같아요. 가지 뭐 이게 띠, 복잡한 거. 단계가 되게 많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굉장히 단순하게 빨리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존이 되게 빨랐어요. 그러니까 상용화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막 등장을 했었는데 그런 그 초기 기술들도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채팅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AI 기술 말고 이 산업 저 산업 같은데 쉽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고도의 새로운 어떤 산업적 그 기반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하는 뭐 그 단계쯤으로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인터넷이 시작되는 그 개화되는 그 시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네. AI가 아직도 이제 갈 길이 좀 한참 남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데이터 센터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도 좀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잠깐 얘기 나왔으니까 옆으로 새는 것 같긴 하지만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광케이블 쫙 먼저 깔아버려서 네네네네. 어쨌든 인터넷 혁명 그 시기에 그래도 되게 잘 대응한 거 아니었나요? 엄청 잘 대응했죠. 그쵸. 네, 그때 사실 경제 상황도 되게 어려웠고요. IMF 네. 끝나자마자 쉽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잘 이게 되게 네. 그 정부 주도하에 어쨌든 잘 진행됐었던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 그 당시에 이제 손정희 회장이 한국 왔었잖아요. 맞아요. AI 그때는 인터넷. 그때 인터넷 네, 얘기하고 인터넷하고 얘기하고 갔어요. 네네네. 지금은 그러면 우리나라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지금 상황에서 집중해야 사실은 되는 거. 이제 초고속 인터넷망하고 비슷한 게 AI 인프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AI 인프라가 이제 뭐 전국 각지에 사실은 네네. 많이 잘 깔려야 서비스 되는 될 수 거죠. 있도록 하는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데이터 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AI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러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민간에서 돈이 많아서 뭐 그렇게 돈을 투자를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빅테크 기업들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비해서 자금 여력이 딸리잖아요. 많이 떨리죠.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좀 국가가 정부에서. 그 당시 이제 총성 인터넷망 했던 것처럼 어떤 제도가 그때도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다 맡기거든요. 이런 거를 민간에다 맡기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뭘 좀 준다든지 이렇게는 하겠지만 주체는 거의 민간이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러기가 좀 여력이 좀 부족하니까 그 당시에 이제 국가 공사들을 되게 많이 이용을 했거든요. 국가 공사들을 이용하고 일부를 이제 민간 기업하고 컨소시엄 맺어가지고 분사시켜서 민간화도 시키고 이래가면서 이제 자금도 가지고 오고 허가권도 내주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사실 도로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제2통신사업자 그게 하나로통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주면서 사실은 그들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뒤에서 좀 푸시를 많이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은행권도 그렇고 같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뭔가 좀 빨리 갈 수 있도록 좀 밀어줄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의 AI 시대로 전환하는 이 시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하는 게 지금 아직은 정쟁밖에 없어갖고 진짜 이게 참 그러니까요. 지금 그거 해야 될 시기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예. 그래서 제가 살짝 그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는데 이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2000년대, 2002년 그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있고 그랬을 때 참 국운이 굉장히 좋았다. 근데 그렇죠. 지금은 조금 반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게 잘 정부에서 잘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만 이 얘기는 여기서 이제 멈추고 사실은 CS에서 관심 있는 거 이게 이제 여쭤보다가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제 이런 그 닷컴 버블 시기하고 비교해 보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CES에서 결국은 가장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빅테크들이 무슨 어떤 걸 할 거냐 이런 쪽인 건가요? 어떤 그럼 걸 이제 주목하셔야 될까요? 저는 사실 빅테크 기업 쪽은 이번 CES엔 그렇게 큰 관심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왜냐하면은 CES 자체가 원래 약간 좀 빅테크들은 뒤에서 돌아가는 서비스의 핵심을 제공하는 회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CE쇼는 이제 물건이 사실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품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품이라 하면 이제 무형의 제품도 있지만 유형의 제품, 눈에 보이는 그래서 덩어리진 뭔가가 많이 나오는 게 CE쇼의 특징이라서 사실은 빅테크보다는 다양한 어떤 그 산업에 종사하는 여러 기존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통합해 가는가 이쪽이 조금 더 볼 게 더 많은 그런 쇼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도 물론 보기는 볼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키노트에 뭐 엔비디아 젠슨학이 또 한마디 할 거라 아마도 젠슨학이 CE쇼인 만큼 제 예상으로는 지금 현재는 하이퍼 스케일러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엔비디아의 커다란 그 GPU 솔루션 중심으로 팔고 있었잖아요. H100, 뭐 B100, 이제 블랙베리라든지 이런 거 중심으로 했었는데, 뭐 이건 그냥 예상이지만, 젠슨왕 같은 경우엔 아무래도 이제 넥스트 이어가 내년이 물리적 인터넷, 물리적 지능, 피지컬 인텔리전스, AI가 물리적인 제품에 통합돼서 뭔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제품들이나 서비스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럼 그들이 쓸 수 있는 반도체 관련된 비전과 제품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해서 이미 예고가 좀 된 건 있어요. 이제 그 제슨이라고 하는 그 브랜드가 있거든요. 우리 엔비디아의 GPU가 있지만 이제 인베디드 디바이스, 그러니까 커다란 기계 같은 데 집어넣을 수 있는 조금은 전력 적게 들어가고 사이즈는 좀 덜 큰 그런 녀석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제슨 시리즈가 있는데 제슨 중에서 토르라고 하는 제품을 내놓을 것 같더라고요. 토르 이제 그 뿅망치가 아니지. 예, 그 북유럽의 천둥의 신 토르. 이게 뭐 이제 어벤져스가 벌써 이제 지나가지고 오래돼가지고 다들 기억을. 여튼 토르라는 이름의 이제 제슨 시리즈 보드 내지는 반도체를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타겟을 아주 명확하게 밝혔어요. 휴머노이드 쪽이나 로봇에 들어갈 제품으로 발표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빅테크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발표할 것들이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거고 이게 피지컬 인텔리전스 하면은 이게 AI 할 때 얘기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 대응되는 그런 개념인가 보네요. AI가 여기 쏙 들어간다 이런 개념인 그렇죠. 거죠. AI가 사실 좀 큰 개념이잖아요. 그 추상적이고 이런 그 개념이 아티피셜이니까. 지능이란 것도 어떻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아니잖아요. 물리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피지컬 인텔리전스라고 한 거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있는 거에 지능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휴대폰이
안에 AI가 들어가면 그것도 피지컬 인텔리전스고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로봇도 그렇고 뭐 자동차 그리고 건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피지컬 인텔리전스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IoT 이야기가 나왔는데 AI가 되겠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IoT 관련된 기술들도 전에는 커넥티비티를 중시했거든요. 연결성을 중시를 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투자 검토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종류가 있냐 하면은 옛날 IoT 했었던 그룹에서 그 IoT 연결하는 허브나 네. 혹은 그 보드 같은 거 안에 AI 반도체를 같이 집어넣어서요. AI가 여러 가지로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드나 펌웨어 또는 이제 미드웨어 같은 걸 제공하고 준비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좀 지나면은 이제 AI에 간 연결을 통한 어떤 AI 시대의 허브로서의 IoT가 진화를 할 거라서 네. 이들은 인터넷 오브 띵스가 아니라 그렇죠. 아마 AI 오브 띵스구나. 그러니까. 네, 네, 뭐 인텔리전스 오브 인텔리전스 띵스라든지 오브 뭐 하여튼 띵스. 뭐 그런 바뀌겠네요. 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물체들에 AI가 들어가는 네네네네. 그런 원년이 되겠구나. 그걸 또 네네. 이제 젠순왕이 쫙 이렇게 얘기하는 네, 모습이 좀 그것도 우리가 제일 상상이 잘할 됩니다. 수 있어라고 그렇죠. 얘기를 그것도 하고 싶은 이제 거죠.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새롭게 들어간 주제가 있더라고요. 네네. 에너지 전환하고 양자 컴퓨팅.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그 CES가 항상 새로운 카테고리들을 시류에 맞춰가지고 한두 개씩 넣거든요. 그럼 이제 미래의 어떤 컴퓨팅 환경에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지난 몇 년간 굉장히 연구는 많이 됐지만 상용화 가려면 너무 멀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동안은 되게 많았는데 이제 구글의 윌로우 칩을 이제 발표한 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는 좀 몇 년 지나면 그래도 상용화 가능성이 이제는 열린 거 아니냐. 그 약간 이제 수년 뒤에 제품화 가능성이 열렸을 때에는 CE쇼에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봅시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라이프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구자들이 연구하고 논문 내고 하는 단계에서는 산업계에서 관심을 가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언제 될지 모르거든. 예, 그런데 이게 상용화 프로토타입에 해당되는 것이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이 몇 년 뒤 정도면은 아마도 이제 제품화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는 시기가 되면 그때에는 그걸 구성하기 위한 다양한 부품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여러 기업들이 들어와서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 준비하는 시기에 들어가게 되면 산업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카테고리에 집어넣은 거죠. 이제는 상용화를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야, 그럼 양자 컴퓨터가 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네요. 이제는 뭐 물론 이제 초기에는 옛날에 이제 알파고처럼 네네. 일반인들한테는 아무도 못 쓰고 그냥 굉장히 복잡한 연산을 필요로 하는 과학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쓰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네네. 그런 데들한테 먼저 쓰이겠지만 여튼 뭐 몇 년 내에는 이제 한두 대라도 돌아가는 애들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을까 제대로 이제 실제 상업화할 수 있는 버전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기대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양자 컴퓨터는 그렇고요. 네네. 에너지 전환은 어떤 이야기가? 에너지 전환은 비용 효율 때문에 진짜 중요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그 데이터 센터 인프라부터 시작을 해서 AI 시대로 이제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네네. 에너지 부분이거든요. 네네네. 이제 에너지는 굉장히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에너지를 실제 생산하는 기술도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겠고 신재생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사실은 이제 탄소가 들어가 있는 가스라든지 혹은 이제 석유 같은 것들까지 결합을 해서 탄소를 포집하고 이런 쪽도 지금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간헐성 문제가 되게 심각하니까 그죠. 이게 항상 제대로 공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한 이제 ESS 같은 어떤 기술들이 점점 더 중요하고 각광을 받게 될 거고 그랬을 때 누가 돈을 차징하고 누구한테 나눠줄 거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걸 쓰는 소비자들도 가만히 보면 누가 연결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관련된 기술들이 AI 시대에서는 아주 필수 기술로 갈 수밖에 없게 돼요. 저희가 이제 비욘드 아시아 테크 서밋이라고 매년 이제 5월, 6월 정도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여는 행사가 있는데 네네. 올해 같은 경우에도 AI가 제일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데 작년과는 달리 올해 이제 인바이트 하려고 하는 회사 중에
에너지 기업도 하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큰 기업 중에 한국 기업을 웬만하면 알리고 싶어서 사실은 AI하고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기업이지만 그런 기업들이 지금 되게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에너지 전환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너지 때문에 AI가 필요하고 AI 때문에 또 에너지가 필요하고 네, 양쪽이 다 필요해요. 양쪽이 다 네. 필요한 그런 사실은 에너지가 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CES가 이번에 어쨌든 행사가 진행되긴 하는데 잘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밀크랑은 어떤 프로젝트를 이게 하시는 거예요?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면. 더밀크에 이제 더 밀크 쉐이커라고 해서 더밀크가 사실은 밀크쉐이크. 네, 밀크쉐이크. 네, 그 밀크쉐이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네. 밀크쉐이커. 그래서 더밀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제 그 언론사로 테크 뉴스 같은 것들을 네, 굉장히 네, 많이 이제 배포하는 곳이고 CECO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동안 가장 많은 가이드북이라든지 가이드라인 같은 거 제시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VIP 투어 같은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 VIP 투어의 일부를 좀 제가 특정 섹터를 좀 맡아가지고 네, 네, 좀 네. 하기로 해서 네, 네. 네, 그런 거 보여드리고 도와드려야 되는 어떤 그런 알겠습니다. 사명 같은 게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